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024년 유엔 안보리 특별 세션 각국 대표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프랑스 군사 전문가는 뜻밖의 발언을 던졌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중 가장 이상적인 부대? 아쉽지만 프랑스도 미국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대는 바로 한국군입니다. 한국? 그 조용한 동아시아 국가? 유엔 파병이라 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데 그 순간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기자 존 맥그리거.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들을 보기 전까지만요.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꺼내 청해부대의 작전 영상, 동명부대의 아이들과 웃는 사진, 한빛부대가 짓고 있는 병원의 모습을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청해부대가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특히 청해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전 세계 해상함보계에서 가장 완벽한 대테러 해상작전이라는 평가. 당시 청해부대장 정경두 제독은 이후 합참의장까지 승진. 미국 유럽 해군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작전 분석 자료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총으로 위협하는 대신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부른 나라도 있더군요. BBC에서는 한국 파병부대 유엔의 얼굴이 되다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의 부대의 작전 능력을 보고 존경심을 표했는데요. 도대체 한국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들은 전 세계에서 유엔 최고의 군대라 불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존 맥그리거입니다. 나는 영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나는 글로벌 디펜스 크라니컬이라는 군사 전문 잡지에서 일합니다. 20년 동안 전쟁터를 다니며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내 눈은 너무 많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런던 사무실에서 내 편집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맥그리거 새 프로젝트를 맡아주게. 유엔 평화유지군 특집 시리즈야. 전 세계에서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써주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즘 신문과 TV는 전쟁만 보여줍니다. 폭탄, 총 다친 사람들.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군을 취재하게. 그들은 지난 20년간 조용히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해왔어. 한국? 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K-파프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에 무슨 기여를 했다는 걸까요? 지금 내 얼굴을 보니 의심스러운 것 같군. 하지만 직접 가서 보면 놀랄 걸세.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쇼일 거야. 작은 나라가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는 시도겠지. 그날 밤 나는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기자로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챙겼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런던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곧 떠날 아덴만의 뜨거운 태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도 기자였습니다. 한국군 파병부대라고?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와. 별거 없을 테니까.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 여행은 뭔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전 세계 여러 곳에 파병되어 있었습니다. 아덴만의 청해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UAE의 아크부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긴 여정이 시작되겠군.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시절 은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늘 편견의 반대편에 있다, 존. 아마도 이번 여행에서 나는 내 편견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으며 나는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로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히드로 공항.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런던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내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병이 아닙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군의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쓴 문장이었지만 곧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아덴만의 뜨거운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땀이 즉시 이마에 맺혔습니다. 나는 작은 군용 보트를 타고 바다 위에 떠있는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내 가방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보니 군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회색 철판으로 된 거대한 배는 마치 바다 위의 요새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갑판 위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군함에 도착하자 한 장교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재윤 대령 청해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맥그리거 씨, 우리 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 쇼가 시작되겠군. 이재윤 대령은 나를 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와 계단을 지나 우리는 작전실에 도착했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었고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3개월간 해적 활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재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해역을 순찰하며 상선들을 보호합니다. 그는 간단한 숫자를 알려주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15년간 34척의 해적선을 물리쳤고 2,400척 이상의 배를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네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군함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약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내 작은 객실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군인들이 빠르게 자신의 위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내게 객실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나는 기자 본능을 따라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로 나오자 찬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달빛 아래 멀리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쌍안경을 통해 보니 그것은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배였습니다. 그들은 큰 상선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윤 대령이 나를 발견했지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안전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서 있으세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군함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이륙했고 고속보트가 바다로 내려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요. 나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상선과 해적선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경고를 보냈지만 해적선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었고 작은 해적선이 뒤집혔습니다. 바다에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내 예상과 달리 한국 해군은 즉시 구조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보트가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을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한 해적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배로 돌아온 후 의무실에서는 구조된 해적들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한 젊은 군의관이 의식 없는 해적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구합니까? 그들은 해적이잖아요. 나는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해군 병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적이어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러 왔지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나는 내 노트북을 펴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들이다. 갑판 위에서 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덴만의 바다는 넓고 어두웠지만 오늘 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레바논의 공기는 아덴만과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번째로 본 것은 오래된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총알 자국이 남은 벽들. 동명부대 주둔지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레바논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먼지 뿌연 길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고 여성들은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화와 전쟁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동명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한국 군인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파란 유엔 모자는 주변의 갈색 풍경 속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침 지역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아이들은 한국 군인들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군사기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맥그리거 씨 환영합니다. 내 앞에 선 여성은 파티마 압둘라였습니다. 그녀는 현지 NGO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로 한국군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통역과 조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히잡 아래로 지적이고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보여주기 쇼 아닌가요? 나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카메라가 없으면 달라지는 건 없고요. 파티마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루만 이 마을에 살아보세요. 다음날 아침 파티마는 나를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동명부대가 지원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벽은 새로 페인트 칠되어 있었고 교실에는 새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 알파벳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가 없었지만 의족을 달고 있었습니다. 파티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6개월 전 그 아이는 지뢰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그녀를 도와 의족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은 매일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이 아닌 희망을 가져온 군인들이에요.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마치 신이 보내준 선물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군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파고 도로를 수리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전통 음식을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한국 군인들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웃음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즉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곳의 일상이었습니다. 평화와 위험 사이에 사는 삶. 나는 카메라를 들고 상황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안전한 대피소로 안내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침착하게. 한 군인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탄조끼로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우리는 40년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군이 왔다 갔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 위기가 지나간 후 나는 내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진심이 통하면 총알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동명부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레바논의 밤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이곳에서 한국군은 작지만 강한 희망의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 의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모두 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였습니다. 남수단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레바논보다 아덴만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50도에 가까웠고 먼지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한빛부대 기지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도로는 깊은 구멍들로 가득했고 주변에는 마른 나무와 갈색 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멀리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빛부대 기지에 도착하자 이재윤 대령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곳 한빛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빛부대의 임무는 민간인 보호였습니다. 남수단은 독립 후에도 내전이 계속되는 나라였습니다. 부족 간 갈등, 자원 부족, 정치적 불안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첫날 나는 부대원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한국 공병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고 현지 주민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낡았지만 웃음은 밝았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휴식 시간에 아이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공을 차며 함께 웃는 모습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빛부대 의료소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기가 고열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군의관이 밤새 아기를 돌봤습니다. 약이 부족하자 한 군인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했습니다. 그들은 적십자 표시 아래에서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나는 헌혈한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무게는 깊었습니다. 다음날 재난이 닥쳤습니다. 새벽녘 큰 폭발음과 함께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인근 마을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빛부대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군인들은 방탄복을 입고 차량에 올랐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직업상 위험한 상황에 익숙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몇몇 집들이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빛부대 군인들은 즉시 부상자를 찾아 도왔습니다. 한 군인이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어린 소년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의 유니폼은 그을음으로 검게 변했지만 소년은 안전했습니다. 또 다른 군인은 부상당한 노인을 업고 의료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구조작전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한 군인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동료들이 그를 감싸며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떤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을 돕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한빛부대는 임시 대피소를 세우고 음식과 물, 의약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부상당한 군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파병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나는 노트북을 펴고 글을 썼습니다. 이전의 냉소적인 시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존경과 감동으로 가득 찬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이 말했듯이 한빛부대는 최고의 모범 부대입니다. 그들의 기록은 수치가 아닌 신뢰로 남습니다. 창밖으로 남수단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분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한국군은 작지만 강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뜨거운 사막 공기는 남수단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건조하고 더 깨끗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햇빛이 쏟아지는 활주로를 걸을 때 나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장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크 부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한 부대였습니다. 다른 부대들과 달리 이들은 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군용 차량이 나를 아크 부대 기지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사막과 현대적인 도시가 번갈아 보였습니다. UAE는 석유 부국으로 빠르게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아크 부대 기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국 부대와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훈련장,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UAE.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창진 대령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크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닌 형제 국가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나는 아크 부대의 활동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UAE 군인들에게 한국군의 전술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대테러 작전, 사이버 보안까지. 동시에 한국 문화, 언어, 태권도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UAE 장교들이 한국어로 한국 군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를 통해 깊은 우정을 쌓고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2016년 외국군 중 유일하게 아크 부대의 전용 주둔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 가진 깊은 신뢰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인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면서도 존중합니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고 함께 배웁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크 부대와 UAE 군인들이 함께하는 작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전통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00km 이상 떨어진 두 나라 사람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여정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덴만에서 시작해 레바논, 남수단, 그리고 이제 UAE까지. 각기 다른 환경, 다른 임무, 하지만 한국군의 접근 방식은 항상 일관되었습니다. 존중, 헌신, 인간성. 내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회의적인 시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조용한 노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나는 공항으로 가기 전 아크 부대 기지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봉사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선순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구름 위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최종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병이 아닙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군의 사명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쓴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의 찬결론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편집장이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초안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맥그리거, 자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군. 이 글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야. 진심이 느껴지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여정이었습니다. 기사가 출판된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파티마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내 기사를 읽고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소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Thank you, Korea.
유토트 어스 피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파란 UN 모자를 쓴 한국 군인들은 묵묵히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작은 희망의 씨앗은 미래의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단순한 전쟁 기자가 아니라 평화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내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나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총이 아닌 희망을 가져옵니다.